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험관 시술에 대해서 그 시술 과정에 대해서 짧게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험관의 대상, 시험관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만 35세 이하의 건강한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가졌음에도 1년 내에 임신이 되지 않는 그 경우,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시험관 시술을 많이 이제 의사들이 권하기도 하는데요. 요즘에는 불임 환자가 아니라 난임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예민한 말이 될 수가 있는 게 임신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임신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임신이 조금 어려울 뿐이다. 임신이 조금 더딘 것 뿐이다. 라고 해서 요즘에는 이제 불임이라는 단어보다는 난임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난임 현황은 요즘 난임 환자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늘어난 추세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 난임병원에 가보면 여러분 주말만 가보면 완전 헬입니다. 아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주말에 대기 시간만 거의 기본 2시간 넘게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출산이 웬 말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병원에는 대기 환자도 굉장히 많고 대기 시간도 굉장히 이제 소요 시간은 굉장히 긴데 최근에 10년 사이에는 거의 한 3.7배 정도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증가 원인으로는 뭐 직장 생활하는 여성의 증가, 그리고 결혼을 하는 그 연령대의 증가, 그리고 뭐 다양한 피법들이 발달하고 또 뭐 이혼율이 또 증가하는 뭐 그런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슬프지만 나이겠죠, 나이. 우리나라에서 거의 메이제급 병원에서 시험관 시술에 성공한 그 난임 환자의 나이를 분석해본 결과 31세에서 35세까지 임신 성공률은 61% 됐고요. 그리고 36세부터 40세까지는 48%, 41세부터 43세까지는 뭐 약 27% 정도라고 분석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임신에 가장 최적화된 나이는 20대 라는 거를 또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24살이 가장 임신하기에 적합한 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생식 능력이 최고죠. 수정시킬 수 있는 능력, 배양시킬 수 있는 능력, 착상 능력, 난자도 건강해, 난소도 건강해. 그러다 보니까 뭐 유산 위험률이라든지 그런 기형아 확률도 굉장히 현저히 이제 감소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35세 이후부터는 임신 능력이 어떻게 떨어지냐면요. 여러분 거의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강을 합니다. 완전히 하루하루가 다르다고 하고 달다리가 다르다고 해요. 이렇게 나이가 중요한데 임신 능력이 35세를 기점으로 급격하게 이제 저하가 됩니다. 배란 능력이 떨어지고 착상시킬 수 있는 능력 또한 같이 떨어지고요. 아무튼 나이는 시험관에 있어서 정말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다. 근데 이건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험관 하면은 괜히 무섭고 괜히 떨리고 뭐 굳이 뭐 시험관까지라는 생각으로 인공수정을 먼저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인공수정과 시험관의 차이를 알고 계세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인공수정은 정자를 채취해서 여성의 자궁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거.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수정이 그러니까 체내에서 여성의 그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인공수정이고 시험관이 인공수정과 뭐가 다르냐면은 시험관에 다른 말로 하면은 체외 수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정이 여성의 몸 밖에서 이루어져서 그것을 체외 수정이라고 합니다. 자, 시험관의 과정 첫 번째 이제 과배란 유도예요. 과배란 유도. 먼저 여러분 애가 생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정자와 그리고 난자가 만나야 되겠죠. 근데 우리 여성의 몸이 배란기일 때는 난자가 한 개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포를 많이 키워야 돼요. 난포는 뭐냐면은 난자의 옷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난포를 뽀글뽀글 많이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배주사, 그 유명한 배주사를 이제 놓습니다. 먼저 놓아요. 대부분 생리 한 이틀에서 3일째 병원을 방문을 하죠. 뭘 알고 방문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리둥절한 채로 그냥 방문하면은 양손 가득히 타오는 게 바로 빨간 펜, 고날 F라는
병원마다 다를 수는 있겠는데 거의 대부분 이제 고나레프를 쓰는 것 같아요. 그 과배란 유도제를 가지고 밤마다 정해진 시간에 이제 이거를 배에다 꽂는 이제 그 엄청난 과정, 그게 바로 과배란 유도인데, 이게 한 2, 3일 정도 계속 맞다가 얼마나 어떠한 크기로 적당하게 자랐는가를 이제 초음파로 확인한 다음에 두 번째로 난자를 채취합니다. 여러분, 난자를 채취하게 돼요. 채취할 때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난소 기능이 굉장히 저하된 분들, 난소 나이가 이제 많으신 분들, 난포가 잘 안 자라. 그러니까 뭐 한 개가 겨우 자라시는 분들도 있고, 또 기껏 이제 키웠는데 난포 안에 난자가 없는 그런 공난포 확률도 굉장히 많은데, 반대로 저는 또 난포가 좀 많이 자란 편에 이제 속해요. 23개를 채취해서 저는 거의 사경을 헤맸어요. 이게 막 복수가 차가지고 진짜 응급실 가가지고 저 좀 살려달라고 막 애걸복걸하고 얼마나 막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은 주사기로 난자를 채취할 때마다 난포 안에 들어있던 이 난자가 쏙 빠져나오면서 얘를 머금고 있었던 그 수분이 복강내로 고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복수가 되는 거거든요. 이때는 이온 음료를 굉장히 많이 마셔줘야 소변관계에 이게 배출이 돼야 복수 천자를 하지 않고서도 이제 좀 한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한 일주일 정도 걸렸었던 것 같아요. 빠지면 다행인데.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 힘들게 채취한 난자는 이틀에서 5일 동안 배양을 시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정자 채취가 남았죠. 첫 번째 과배란 유도, 두 번째는 난자 채취, 그리고 세 번째는 정자를 채취합니다. 많은 남성들의 멘탈을 거의 쿠크다스처럼 막 흩날리게 하는 그 바로 정자 채취. 6년 전에 신랑이랑 저랑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시험관을 딱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시험관 시술을 하면서 신랑이 이제 정자를 채취한다고 다녀오는데 제가 어땠냐고 물어봤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뭐 하는지도 잘 모르고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그냥 했는데 신랑이 울상이 돼가지고 그러더라고요. TV를 틀어줬는데 TV에서 흑인 수녀가 나왔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이제 짠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많은 여성분들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남자가 하는 게 뭐냐, 당신이 하는 게 뭐냐, 당신이 약을 먹어보냐, 당신이 주사를 매일 그렇게 몇 바늘씩 맨날 맞아보냐, 호르몬 그 부작용 때문에 당신이 힘들어해봤냐,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남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인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정자를 채취를 해서 이거를 간호사한테 내면서 그거를 또 평가를 받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렇게 채취된 정자를 이제 병원에서 와, 당신의 정자는 정말 굿입니다, 직진성도 좋고 활동성도 좋고 정말 퍼펙트합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면 좋은데, 대부분 이제 뭐 당신의 정자는 머리가 2개입니다. 뭐 꼬리가 여러 개입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직진성이 떨어지고 운동성도 떨어지고 기형 정자가 너무 많네요. 채취를 다시 합시다 라는 물을 때 여러분 그때 완전히 멘탈이 하나밖에 없다던 그 자존심이 흔들려지면서 그냥 막 쿠크다스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안 그래도 힘든 시험과 궁뎅이 토닥토닥 해주시면서 부부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야지, 서로 배려하고 서로 이해해주고 정말 서로 사랑해줘야지만 그래도 힘든 게 시험관 시술 과정이거든요. 부부가 진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 그래도 남성분들 고생은 여성분들이 한 1000만 배는 힘들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채취된 소중한 난자와 귀한 정자를 이제 접시에서 만나게 합니다. 둘이 만나는 거예요. 따단 따단 해가지고 딱 만나요. 그래서 이제 이틀에서 한 5일 동안 이렇게 지켜보면서 얘네를 배양을 시키는 거죠. 세포 분열이 얼마나 빠르게 잘 되고 있는지, 건강하게 분열을 잘 하고 있는지 이거를 지켜본 다음에 수정된 건강한 배아들을 여성의 자궁 내막에 딱 이식시켜 주는 거. 여기까지가 바로 시험관 시술 과정입니다. 과배란을 유도하고 난자를 채취하고 그리고 정자를 채취하고 그리고 수정을 시키고 그리고 이식을 시키는 거. 여기까지가 여러분 시험관의 시술 과정이에요. 여기까지 이해 잘 되셨나요? 시험관에 드는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또 뭐 정부라든지 보건소에서 받는 지원금, 뭐 시험관을 하면서 어떤 호르몬제를 쓰고 어떤 약들을 어떻게 처방하는지는 개개인마다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나누기는 좀 그렇고, 다음엔 또 시간이 되면 뭐라도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되실 거예요.